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요건 좀 지우자. 그죠? 어차피 뭐 처음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처음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ax-by는 6. 그리고 두 번째 식은요, bx-ay는 1.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첫 번째 식이 될 텐데, 그죠? 얘가 실수로 어떻게 했대? 그죠? 식을 잘못 써가지고 실수로 a하고 B하고 A가 되겠죠? A하고 B하고 A를 각각 자리를 바꿔서 써버렸대요. 에헤이. 그럼 어떻게 썼다는 거야? 첫 번째 식은 A 대신에 BX로 썼다는 거고요. BX-AY는 6. 요런 식으로 잘못 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죠?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죠? B하고 A를 자리를 바꿔서 잘못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AX-BY는 1. 요렇게 실수로 식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X하고 Y가 뭐가 나왔대요? 그랬더니 X는 3이 나오고 Y는 2가 나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요 원래의 연립방정식을 복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얘를 살려야 뭐 처음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록 실수이긴 하지만 요 실수로 세워진 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일단 A가 뭐였고 B가 뭐였다는 것을 먼저 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X가 3이고 Y가 2거든요. 자, 여러분 문제에서 X값, Y값을 주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 그냥 그렇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요 연립방정식의 X하고 Y의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보라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대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써볼게요. X는 3이고 Y는 2. 자, 대입을 합니다. X 자리에다가 3 집어넣으니까 3B 되겠고요. Y 자리에다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A는 6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X하고 Y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X 자리에다 3 집어넣으면은 3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 자리에다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B는 1. 이런 식으로 일단 시키는 대로 X하고 Y에다가 3하고 2를 각각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쵸? 그랬더니 X하고 Y는 다 없어졌는데 A하고 B가 남아서 A하고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요걸 통해서 원래 A하고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줄 좀 이쁘게 맞췄으면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3B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3B.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담법을 통해서 A하고 B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A를 먼저 없애버릴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A. 자, 여러분들 뭐 연립방정식 푸는 것 자체는 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3이니까 플러스 9B. 는 그치 6, 3, 18이 되겠네요. 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곱하기 2씩 들어가니까 6A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4B는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A의 개수의 절대값을 똑같이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A를 0으로 만들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식을 더해줘야 되겠죠. 좋습니다. 두 식을 더하면 A가 날아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9B 더하기 마이너스 4B니까 5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 더하기 2니까 20이 되니까 5B는 20. 그로 인해서 우리는 B의 값을 4라고 먼저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되니? 그죠? 자, 그러면은 A 값 마저 구할 수 있겠죠. 뭐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여러분 맘대로 집어넣으면은 난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을래요. 그럼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3, 4 플러스 12가 되겠고요. 는 6이니까 마이너스 2A는 얼마냐? 마이너스 6이 되겠고 A는 얼마다? 3이다 라는 것을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A는 3, B는 4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었지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A는 3 집어넣고요. B는 4 구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문제 마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는 3, B는 4 구했으니까
원래 연립방정식 A하고 B 자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원래 연립방정식을 복구를 시켜야 되겠죠. 거의 다 왔습니다. 자, A 자리에다 3 집어넣으면은 3x가 되겠고요. 그 다음 B 자리에다 4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y는 6. 예, 첫 번째 식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식도 복구를 하면은요, B 자리에다 4 집어넣으면은 4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자리에다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y는 1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래 연립방정식을 제대로 복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아까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는 요 원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아니었나? 그렇지. 그럼 우리는 가감법을 통해서 x하고 y의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y를 없애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y니까 둘 다 계수의 절대값을 12로 맞추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는 곱하기 3씩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9x 마이너스 12y는 6, 3, 18.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요. 자,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12y로 맞춰야 되니까 곱하기 4씩 들어가야 되겠다. 16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2y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곱하기 4 하면은 4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12하고 마이너스 12y를 없애버리려면 요 두 개의 식을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이번에는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빼줘야지만 y 쪽이 다 제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이? 그러면은 x끼리 빼주면은 9x 빼기 16x는 마이너스 7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 빼기 4 하면은 14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x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것을 먼저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식 중에서 아무거나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y도 구할 수 있겠죠? 나는 첫 번째 식이다 집어넣을래요. 그러면은 x 자리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y는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y는 9.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y의 값은 마이너스 3이었다라는 것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원래 식이었던 원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은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것을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되니?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하고 뭘 잘못 봐서 뭐하고 뭐를 바꿔서 이런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하는 걸 꽤 어려워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차근차근히 따라가가지고 원래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다면 잘못 쓴 연립방정식은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그때 주어진 해를 대입을 해가지고 원래 A하고 B의 값을 복구를 시켜가지고 오리지널 연립방정식을 복구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연립방정식 뭐 대입법이 되었든 가감법이 되었든 연립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하면 x하고 y라는 해를 구하는 것 자체는 다들 잘 해요. 그치? 계산 연습 몇 번 하면은.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연립방정식들이 다 x는 무엇이기, y는 무엇이기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특수한 경우도 있지 않니? 그 특수한 경우는 뭐였다? 그렇지.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해가 없거나 그런 특수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요게 해가 없다 혹은 해가 무수히 많다 요거게 그 연립방정식 풀이에서 끄트머리에 살짝 지나가는 수준으로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죠? 은근히 시험 문제에서 하나씩은 꼭 나와요. 그치?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많다 혹은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것 유형들이 꼭 하나씩은 나오니까 그치? 그 특수한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연립방정식에서 그 두 개의 식이 있는데 해가 없을 때 상수 A하고 B의 조건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해가 없으려면은 가장 쉬운 방법부터 가르치게요. 그치? 일단 x끼리의 계수의 비율. 그죠? 그리고 y의 계수끼리의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항끼리의 비율. 그 세 가지가 다 똑같이 나오면은 해가 무수히 많다.
그죠? 그리고 x의 개수의 비율하고 y의 개수끼리의 비율은 똑같은데 상수항의 비율이 다르게 나온다? 그것은 해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 x 더하기 2y는 3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식은 2x 더하기 4y는 6이라는 두 번째 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죠? 자, 물론 가감법을 통해서 우리가 x 구하고 y 구해가지고 해를 구하려고 해도 답 자체는 똑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식 약분돼요. 이 식 약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x 더하기 2y는 3이 되겠거든요. 뭐야?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하고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면은 계산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아, 이거는 그냥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도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x의 개수끼리의 비율을 따져봅시다. 그죠? 일단 요 두 번째 식에서의 x의 개수는 2죠. 첫 번째 식에서의 x의 개수는 1이거든요. 1. 그럼 몇 분의 몇이야? 그렇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의 개수끼리의 비율도 한번 볼까요? 4분의 2가 되겠죠. 4분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의 비율도 따져보니까 6분의 3 되지 않겠니? 써볼까요? 6분의 3. 자, 그래서 x의 개수끼리의 비율, y 개수끼리의 비율,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의 비율, 얘네 셋이 다 어때? 그렇지. 약분하면 셋 다 2분의 1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나오면은 볼 것도 없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쉽죠, 생각보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죠? 예를 들어 여기다 딴 거 집어넣을까요? -7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요, x 개수끼리의 비율은 2분의 1, y 개수끼리의 비율은 4분의 2, 2분의 1이죠. 얘네 둘은 똑같은데, 상수항끼리의 비율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7분의 3 나오거든요? 뭐야? 상수항끼리의 비율을 보니까 마이너스 7분의 3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르잖아요. x하고 y 개수끼리의 비율은 똑같지만 상수항끼리의 비율이 하나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답을 뭐라고 쓰면 돼요? 해가 없다라고 쓰면 돼요. 무슨 말이 되겠니? 그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해가 좀 특수한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하고 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문제를 좀 미리 써놨지만 요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고 싶대요. 없어야 돼. 그러면 x 개수끼리의 비율을 먼저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연립방정식에서 x의 개수는 4가 되겠고요. 첫 번째 연립방정식의 x의 개수는 그렇지. 요거 덩어리째로 개수 아니야? a-1 자체가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분의 a-1 되니? 그죠? 그 다음에 y끼리의 개수의 비율은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수항끼리의 비율은 그렇지. a 더하기 b 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얘가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된다? x하고 y 개수끼리의 비율은 똑같아야 되는데 상수항의 비율은 달라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우리는 a 값을 좀 먼저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봐봐, 얘네 둘이 똑같대. 가볼까요? 그러면 4분의 a-1과 4분의 2가 똑같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a-1은 2랑 똑같으니까 a 값이 얼마 나온다? 그렇지, a 값은 3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a가 3이 나왔잖아. 그럼 이쪽에 있는 a도 3이라고 우리는 채워놓을 수가 있는 거죠. 되니? 그죠? 그럼 우리는 b에 대한 조건도 구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2분의 1하고 상수항 개수의 비율은 달라야 되잖아. 그러면 3 더하기 b분의 3이 같은
같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이? 그럼 B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우리는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분수끼리 뭔가 이렇게 등식이 있으면은요, 이제 크로스 곱해가지고 똑같다. 근데 이거는 같지 않다니까 같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크로스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3 더하기 B. 자, 요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2 곱하기 3이니까 6 아니야? 걔네들이 같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B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3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우리 답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연립방정식이 해가 없으려면은 A는 3이 들어가야 되고 B에는 3이 들어가면 안 된다. 요렇게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외로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혹은 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혼동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 특별히 이렇게 한번 문제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